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45화 리뷰편입니다. 345화의 첫 시작은 작은 형석과 이태성이 매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형석은 굳은 결심으로 그와 싸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때 중구가 이태성을 불러 바쁘니까 가자고 얘기했고, 이태성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형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 순간 중구는 형석의 뒷목을 빠르게 쳐서 그를 기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중구는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며 이태성과 잠깐의 신경전을 부리고 샤오룬과 비비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렇지만 형석 말고도 그들의 앞길을 막는 인원이 또 있었으니 그는 빅딜의 큰형님 김기명이었습니다. 그는 한신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을 막았고, 중구는 오히려 자신이 빅딜을 도와주고 싶은 쪽이라고 말을 하죠. 복수는 잠시 접고 뭉쳐야 할 때라며 앞으로를 위해 발톱은 숨겨두라곤 조만간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중구는 예측합니다. 그래놓고 이번만 양보하라며 그들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3개월사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성요한한테 당한 황호는 쓰러져 있고 바스코는 일어난 상태. 그는 힘이 아직 남아있지만 기습을 당했어도 진 건 진 거라면서 다음엔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활약을 예고합니다. 그 시각 이진성 역시 성요한에게 당했지만 일어났고, 전에는 생략되었던 그들의 전투 중간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진성은 압도적으로 성요한에게 공격을 당했지만 성요한은 눈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헛스윙을 하고 말았고, 그 모습에 이진성이 당황하자 성요한은 눈을 질끈 감으며 그의 턱을 공격하고 맙니다. 성요한은 이진성을 기절시키곤 자신의 눈이 이제 점점 안 보이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그록이 된 진성을 안전한 곳에 눕혀 자신은 3개월사의 내부로 들어간 것이죠. 진성은 그 녀석의 눈이 더 심해졌다며 걱정을 하곤 요한한테도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한계에 대한 벽을 느끼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성의 심장이 뜨거워지며 그의 몸은 전에 형석이 보였던 육체 가유를 하였고, 그 역시 서서은처럼 입가에 김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시 김기명으로 시점이 돌아왔고, 김기명은 라인만과 건지태를 챙기다가 서성은이 김기명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서성은은 비비에게서 정보를 얻는 다른 계획도 있을 텐데 라고 묻고, 이어서 클럽 비비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냐며 물어봅니다. 간부들만 내려갈 수 있는 그곳을 서성은을 통해 김기명은 같이 내려왔고, 거기엔 빅딜의 전 큰형님 한신우가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과 함께 외모지상주의 345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드디어 3개월사 에피소드가 정리되는 화가 바로 345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신우를 파헤치려고 3개월사에 몰래 잠입한 김기명은 종건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사나이 샤오룽을 이기면서 자신의 목표 힘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갔고, 무의식의 박형석이라는 미스테리한 신체 능력을 가진 최강자로 인해 그의 일은 흐지부지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중구조차 알 수 없는 말을 김기명에게 해주며 비비와 샤오룽을 데려가게 됐죠. 하지만 그가 알고 싶어하는 한신우의 정보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클럽 비비 지하에 그가 있다는 사실. 이젠 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요? 서성은이 말했던 시점, 한신우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족쇄에 묶여 있었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엔 전에도 상처가 많았지만 1회에 잡혀간 이후의 모습이 상처가 더 추가된 모습이죠. 그의 코드네임은 현재 넘버 8이며 옥상에서 비비는 마약에 대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아 혹시 한신우는 비비의 마약 실험체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전에 1회 회장이 말했던 장소는 투기장을 연상시키는 철장이 가득하여 그를 부르는 코드네임 넘버 8이라는 뜻은 투기장의 인물을 뜻하는 코드 넘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떡밥들이 속속히 등장했습니다. 성요한에게 기습을 당한 바스코는 자신이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생각을 하며 이젠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활약할 것을 다짐하며 1회 3개월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황호는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바스코가 일어난 것과 힘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성요한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바스코와 황호의 대결은 바스코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스코는 현재 뿌렉닥에 금지된 기술까지 배운 상태. 그는 성요한과 싸울 때 최종 기술 10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땐 성요한이 봐주면서 했었지만 김기명은 그때 바스코가 10번 기술을 쓰게 된다면 누가 이겼을지 가늠이 안 간다고 했을 정도였죠. 바스코는 과연 뿌렉닥의 최종 기술을 어떤 인물에게 쓰게 될까요?
두 번째 떡밥은 이진성의 각성입니다. 이진성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일 허무하게 당한 인물 중 한 명이었죠. 성유한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했고 성유한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힘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마치 전의 형석 그리고 서성은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심장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뜨거움은 몸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전의 형석이 보였던 육체 가열로 보이며 육체 가열을 했을 때의 형석은 신체 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간 모습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했을 때는 마치 광기에 폭주한 인물처럼 잔혹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서성은은 원래 냉혹한 인물이라 육체 가열을 했을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무서울 정도로 더 냉혹해졌죠. 이 모습을 이진성이 연출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고 안 그래도 외지주 세계관에서 스피드하면 진성과 형석이 비슷비슷했지만 핫진성 모드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스피드를 이용한 고속복싱 기술을 선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외지주 345화의 초반 중구가 말한 전쟁을 뜻하는 바는 곧 일어날 최동수와 1회의 전쟁을 뜻하는 말로 보이며 거기서 김기명에게 복수는 잠시 접고 뭉쳐야 한다는 말은 빅딜과 1회의 동맹을 뜻하는 말로 보이고 발톱을 감추라는 말은 이제 종건 소속의 수장 HNH 최동수와의 싸움에서 김기명은 종건에 대한 복수를 위해 1회가 준비한 무기 중 하나이며 벌써부터 그 무기를 세간에 드러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라는 말로 보이죠. 이제 곧 시작될 그들만의 전쟁,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